맥북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모니터는 뭘까요? 바로 애플에서 나온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무려 가격이 250만 원짜리죠. 조금 더 상위 라인업에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XDR, 네, 520만 원입니다. 맥북으로 작업하는 분들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모니터지만 가격이 솔직히 너무 비싸요. 하지만 100만 원 언더로 맥북의 디스플레이급 색감을 보여주는 그런 모니터를 찾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맥북에 어울리는 모니터, 그리고 그 모니터에 어울리는 모니터 바 조명, 끝판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최대 혜택으로 가지고 왔어요. 먼저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따가 하나씩 소개를 하면서 솔직히 살 필요 없는 사람들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8년차 유튜브 영상으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맥북을 쓴 지는 저 한 6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 큰 화면으로 편집을 하다가도 색을 확인하는 순간에는 그 창을 맥북으로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색을 확인했어요. 왜냐면 다른 모니터는 색을 믿기가 어려우니까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는데 그 화면에 제일 가까운 기준이 결국에는 맥북 화면이거든요. 맥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창 옮기기 꼭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같은 사진인데 외부 모니터를 쓸 때에는 뭐 누렇게 뜬다던가 아니면 좀 더 파랗게 좀 차갑게 보인다던가 그래가지고 확인은 늘 맥북에서 했던 거죠. 근데 그게 그 다른 모니터가 막 싸다 저렴해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색역의 표현이 달라서 그래요. 맥북 화면이라는 거는 P3라는 넓은 기준을 쓰는데 사무용 모니터 대부분은 sRGB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유를 하자면은 색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좁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색연필 12개짜리랑 48가지 이 색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없는 색깔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한 색으로 좀 뭉개서 보여주니까 좀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4K면 뭐 색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해상도라는 거는 픽셀 개수에 대한 얘기고 이 색이라는 거는 그 픽셀들이 어떻게 표현을 해주느냐 이런 얘기라서 좀 다른 겁니다. 4K인데 색 잘 안 맞는 모니터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맥북이랑 MA320U 그리고 아이폰에 같은 사진을 띄워놨어요. 모니터는 맥북 모드로 맞춰놨고요. 어느 쪽이 맥북의 모니터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솔직히 어떤 건지 모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왼쪽이 아이폰, 가운데가 맥북, 그리고 오른쪽이 MA320U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뭐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벤큐에서는 이거를 맥 컬러 튜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대충 색만 비슷하게 맞춘 수준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파일럿 2라는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설치해서 연결을 해주면 연결된 맥북의 모델이랑 연식까지 골라서 그 화면에 맞게 색 프로파일을 입혀버려요. 그리고 이게 진짜 편한 게 맥북 키보드로 바로 밝기를 올리면 맥북 화면의 밝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가 연동이 돼서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뒤에 손 넣어가지고 막 OSD 메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정말 큰 변화는 이제는 그 창 옮기기 이 색감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맥북 화면으로 낼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색 확인을 그냥 이 모니터 자체에서 바로 하면 되니까요. 심지어 아까 전에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아이폰이랑 맥북이랑도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원한다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프로파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바일 기기에서도 어떻게 보일지 이런 걸 기준을 맞춰놓고서 색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은 맥북에 있는 트루톤 기능은 꺼주세요. 이게 주변 조명에 따라서 좀 색이 바뀌는 기능이라서 이걸 켜두면은 어떤 모니터를 갖다 둬도 뭐 색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MA320U를 쓰면서 좀 만족스러웠던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매트 코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책상의 경우에는 이쪽이 창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밤에는 괜찮긴 하지만 낮에는 맥북 화면을 잘 못 볼 정도로 좀 빛이 쏟아져가지고 작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나노 매트 코팅이 들어가서 커튼을 다 걷어놔도 너무 잘 보여서 만족스럽더라고요. 물론 색감하면 매트 처리가 없어야지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창가 쪽에 있다 아니면 주변에 조명이 좀 많아가지고 화면에 좀 비친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매트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실사용에서는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솔직하게 짚을 건 짚을게요. 이 모니터는 4K예요 32인치의 4K면 1인치당 픽셀이 140개 정도인데 맥북 프로의 화면은 25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한 220ppi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맥북보다는 살짝 그 선명도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들긴 해요. 색은 맥북이랑 거의 똑같은데 글자 선명도 같은 경우에는 5K까지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살 필요 없는 분들도 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첫 번째 분들이 이런 분들이요. 하루 종일 뭐 코드만 보신다던가 글 위주로만 작업을 하셔가지고 텍스트의 선명도가 내 모니터를 결정하는 조금의 뭉개짐도 나는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애플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5K로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169만원짜리 벤큐의 MA270S로 가시던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해상도가 떨어져서 막 글씨가
글씨가 깨져 보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약간 억지로라도 끼워 넣은 거긴 한데 일반적인 시청거리에서는 32인치의 4K 모니터 정말 충분한 해상도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텍스트가 중요하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너무나 만족스러울 모니터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한 3주 내외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글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적은 전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연결성, 이게 좋은 게 USB-C 타입 이거 하나만 연결하면은 화면이 나가면서 맥북도 90W로 충전이 됩니다. 이게 모니터를 연결하면서 동시에 상시로 충전을 하는 거니까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에는 HDMI 포트 2개, USB-A 타입 2개, 그리고 15W짜리 USB-C 하나, 이어폰 잭 이렇게 추가로 더 있어서 웬만한 허브는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15W짜리 C포트에다가 헤일로 2를 꽂아가지고 바로 쓰고 있어요. 받침대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깔려 있어서 뭐 폰이나 아니면 이어폰 같은 거 이런 거를 올려두기에도 괜찮고요. 높이 조절에다가 피벗까지도 모두 다 지원을 합니다. 사실 이 스탠드 같은 경우에도 조립이 굉장히 쉬웠던 게 그냥 별다른 공구 없이 그냥 돌려서 조이면 끝이더라고요. 내장 스피커도 있긴 한데 솔직히 맥북을 사용하면서 이 스피커를 사용할 것 같진 않아요. 3W짜리 2개가 있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초반에 모니터바 조명 요 끝판왕을 알려드리겠다 했잖아요. 제가 데스크테리어를 소개를 하면서 좀 추천드리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우리가 밤에 잘 때 불을 끄고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좀 눈이 아프잖아요. 눈부시잖아요 좀. 근데 그게 화면 자체가 엄청 밝아서 그런 것보다는 화면이랑 주변의 밝기 차이가 너무 커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캄캄한 영화관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핸드폰을 딱 켜게 되면은 너무 밝은 것처럼 어두운 방에 이 모니터만 켜져 있으면은 그 주변부랑 명암 차이 때문에 눈이 계속 피로도가 쌓이게 됩니다. 이 화면이 주변보다 3배 이상 밝지 않게 유지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 천장등을 켜자니 이 화면이 빛 반사가 된다던가 아니면 천장에 있는 빛이 그대로 내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던가. 근데 이 모니터 조명이라는 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거예요. 모니터 위에 얹어서 빛을 책상으로만 쏘고요, 눈이랑 화면 쪽으로는 안 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도 일반 형광등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쏘는 게 아니라 간접등으로 쏘면은 눈이 좀 편안한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험을 준비해 봤어요. 지금 조명을 다 끄고 모니터만 켜져 있는 상태에서 헤일로 2를 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책상은 밝아지는데 화면에는 빛이 하나도 안 비치죠. 그리고 헤일로 2의 매력 중에 하나가 이게 책상만 비치는 게 아니라 후면 조명까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상이 중간에 떠 있어서 벽을 비추지는 않는데 대부분은 벽 쪽에다가 책상을 배치를 하죠. 그러면 책상뿐만 아니라 벽면까지도 간접 조명이 들어가서 훨씬 더 눈을 편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상 한가운데는 1000럭스까지 올라갑니다. 밝기 같은 경우에도 너무 충분해가지고 사실 100% 밝기로 쓰지도 않게 되고요, 조금 줄여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밝기는 충분하다. 그리고 헤일로 2로 오면서 좀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후면 조명이 벽을 채워주는 공간이 더 넓어졌어요. 색온도는 2700에서 6500켈빈까지 조절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직접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조절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자동 모드로 하게 되면은 주변의 조도를 재서 책상을 500럭스 수준으로 맞춰줘요.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낮은 밝기로 되어 있고 지금 같은 저녁에는 좀 더 밝기를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저도 데스크테리어를 소개드리면서 여러 가지 모니터 바 조명을 써봤거든요. 근데 고를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얼마나 좀 덜 밝은가 더라고요. 사실 밝기가 충분한 거 그런 거는 웬만큼 다 채워지긴 합니다. 근데 좀 밤에 야간에 작업할 때 밝기를 좀 최소로 하고 싶은 순간 있잖아요. 근데 그 최저 밝기마저도 너무 밝으면은 생각보다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골랐던 모니터 바 조명은 좀 최저 밝기가 밝았던 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 이런 점이 불편한 점이었구나 이렇게 좀 깨달았습니다. 근데 헤일로 2 같은 경우에는 최저 밝기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 특징이 약간 새벽에 일한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도 딱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게 너무 큰 체감이었어요. 그리고 컨트롤러가 원래 건전지였는데 이 충전식으로 바뀌었다, 이 점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최대 3달 정도 간다고 하는데 이게 건전지를 갈아 끼우는 것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기능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앞에 모션 감지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켜둔 상태에서 그대로 자리를 비우면 몇 분 있다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리고 책상에 다시 앉을 때가 되면은 자동으로 켜져요. 저도 모니터 바 조명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이게 정말 안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사면은 뭐 다음 모니터나 뭐 본체 이런 건 바꿀 수 있어도 사실 모니터 바 조명은 정말 오랫동안 안 바꾸거든요. 저도 결국에는 교체를 하면서 그냥 괜찮은데 버린 거지 얘가 뭐 고장이 난다 막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아이템은 하나 제대로 된 걸 사서 그냥 5년 10년을 쓰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이번에 벤큐에다가 제가 직접 연락을 먼저 했거든요. 제가 벤큐를 골랐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요 기술이에요. 맥 기기에 맞는 그 컬러 프로파일 요거에다가 밝기나 아니면 볼륨 조절 이런 거 동기화까지 이 맥 전용이라는 말을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해서 만들어낸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색 작업을 하는, 이런 맥 기기를 사용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격이죠. 물론 맥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모니터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가격이 249만 9천 원부터 시작해요. 여기에다가 뭐 옵션 이것저것 붙이게 되면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맥 색감을 최대한 비슷하게 보여주는 제품 중에서 합리적인 선택으로 가려면은 이 제품인 거예요. 거기다가 AS도 벤큐 코리아에서 직접 해주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결국에 이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라는 가격 때문에 선뜻 손이 안 가는 분들, 하지만 맥북 색감만큼은 최대한 비슷하게 보고 싶은 분들, 모니터는 27인치랑 32인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책상 깊이가 60cm다? 아니면 듀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MA270U가 맞습니다. 요거는 P3 95%, 그리고 밝기가 400니트로 32인치보다는 좀 수치적으로는 딸리는데 이 27인치 시청 거리에서는 충분해요. 그리고 모니터 하나로 끝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32인치로 가는 게 좋겠죠. 저도 이번 기회에 32인치를 구매를 할 거예요. P3 97%에 밝기 550니트, HDR은 600니트까지 나온다고 해요. 제가 실제로 몇 주 동안 메인으로 썼던 게 이 제품입니다. 사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알려드릴게요. 나는 무조건 5K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뭐 다른 선택지로 가셔야겠죠. 그리고 게임 목적으로 구매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높은 주사율은 지원하지 않거든요. 60Hz예요. 그리고 마지막 헤일로2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니터는 쓸만한데 뭐 밤 작업이 좀 많다, 아니면 책상에서 작업하는데 눈이 좀 피곤했다, 이런 분들은 헤일로2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니터 바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니까 모니터 위에 얹어놔가지고 고장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살 때 좀 괜찮은 제품을 사는 것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27인치가 정가 75만원에서 8만원이 빠진 67만원이고요. 그리고 저도 구매하려고 하는 요 32인치, 요거는 91만원에서 10만원 빠진 81만원입니다. 그리고 스크린바 헤일로2 같은 경우에는 원래 27만 9천원인데 이번 특가 결제 금액은 24만 9천원, 그리고 구매 후에 구글 폼 작성하면 모든 분들께 네이버페이 2만원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최종 체감가는 22만 9천원이 됩니다. 헤일로2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저가를 검색해도 거의 할인을 안 하거든요. 사실 벤큐 자체가 거의 할인을 안 하는데 지금 이 링크가 열려있는 딱 일주일, 요 기간에만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참고로 각 제품마다 할인 코드를 반드시 넣어야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잊지 마세요. 만약에 모니터랑 모니터 바 조명 요걸 같이 구매를 한다, 그러면 32인치 모델 기준으로는 거의 103만원, 104만원 요 정도가 되는 거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그거의 절반 가격으로 세트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기간은 딱 짧게 8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